오늘은 조선 후기 경제 수취제도의 변화. 먼저 수취제도가 후기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자. 수취제도는 세금제도야. 세금 걷는 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는 거야. 조세, 공납, 역 이렇게 구분하고, 조세는 다른 말로 전세라고 하기도 해. 조세 먼저 보자. 조선 건국 당시에는 과전법이 있었어. 기억나? 10분의 1 걷는 거. 그리고 세종대왕 때 공법, 좀 더 공정하게 풍흉이나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거둘 수 있게 해주었던 거. 그리고 나서 나중 때 병자호란 터지고 인조가 도망가다가 남한산성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창피하게 청황제에게 항복하고 머리 막 박으면서 절하고 그랬잖아. 인조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세금 깎아주는 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정법이야. 그래서 과전법, 공법, 영정법 이렇게 세금 제도는 변화되는 거야. 영정법은 풍용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결당 4륙두야. 이것만 내 한 거야. 자, 시험에 1결당 4륙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인조의 영정법이야. 이거는 자주 나온다. 영정법 하면 1결당 4륙두 꼭 외워. 1결당 4륙두.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세금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했지만 결국 뒤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모자란 세금을 다 걷었어. 처음엔 좀 좋아했지만 결국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부에서 막 돈 나눠주고 세금 깎아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결국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세금은 우리 통장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 자, 조선 세금제도 과전법, 공법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 영정법 꼭 기억하고, 영정법은 인조 1결당 4륙두. 자, 공납은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돼. 특산물 내는 것을 방해하는 생양아치 박납업자들과 이 박납업자들에게 돈 받아 처먹었던 관청 공무원들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했다고 했지? 기억나? 예를 들어 주문진에서 오징어를 특산물로 내다가 오징어가 안 잡히고 갈치가 잡히는데 갈치는 안 받고 오징어만 몇십 배 받아 처먹었던 박납업자들과 관청 공무원들. 이게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광해군이 이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해주면서 백성들이 한시름 놓게 된 거야. 공납은 광해군 때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 때 이르러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되었어. 대동법 시행의 결과 특산물을 내던 백성들이 완전 한시름 놓게 되었고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 어차피 특산물을 거두긴 거둬야 되니까 공인들에게 공납으로 거둔 쌀을 주고 특산물 등 물품을 관청에 공급하게 한 거야. 대동법으로 공인 등장, 이건 중요해. 이 공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경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이 공인들이 조선 후기에 사상과 함께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했어.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되었어. 백성들에게 군포의 부담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했어. 전시간 영조 때 배운 내용인데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까지 막 군포를 내게 하면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니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했었거든.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주었어. 원래 1년에 2필이었거든.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부족한 재정은 결작, 어염세, 선무, 군관포 등으로 충당하였는데 결작은 지주, 양반들에게 거둔 세금이고 어염세는 어장과 소금에 매기는 세금, 선무, 군관포는 돈 많은 상민들에게 선무, 군관이란 명예를 주면서 돈 받고 군대 제외시켜주고 그런 거였어. 자, 이런 것들로 균역법으로 인한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게 되었어. 조세, 공납, 역. 조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역은 균역법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다음, 농업의 변화를 보자. 이양법, 다른 말로 모내기법이야. 이 이양법이 조선 후기에 더욱 확대되었어. 이양법은 논에 모를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모판에 모를 심어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자라게 했다가 때가 되면 논에다 옮겨 심는 거야. 이양한다 해서 이양법이야. 이 이양법, 모내기법으로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력도 절감되었어. 그리고 이모작도 있었어. 이건 뭐냐? 벼와 보리를 교대로 심는 거야.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에 추수하여 쌀을 수확하잖아? 그럼 가을부터 겨울까지 땅이 놀잖아. 그때 추위를 잘 이기는 보리를 심는 거야. 그래서 봄에 거두고. 그럼 땅이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지? 이게 이모작이야. 투모작. 이양법과 이모작으로 농업 생산력이 당연히 높아졌어. 농법 개량으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광작이 성행하기도 하였어. 넓을 광, 광작. 상품 작물 재배.
상품 작물이 뭐냐? 말 그대로 상품으로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한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재배하고 그랬거든?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남는 것을 팔게 되고 본격적으로 팔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야. 상품 작물로 담배, 고추, 인삼, 면화 등이 재배되었어. 시험에 담배, 고추, 인삼, 면화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다. 이거 진짜 자주 나와. 담배, 고추, 인삼, 면화, 조선 후기 꼭 기억해. 그리고 구황작물로 고구마 등이 재배되기도 했어. 구황작물이라는 것은 구할 구, 거칠 황, 즉 흉년, 기근, 가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고구마였어. 상품 작물, 구황 작물, 담배, 고추, 면화, 고구마 뭐 이런 단어 나오면서 이 시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꼭 조선 후기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품 작물 재배 등으로 농민층의 변화가 생겼어. 광작이나 상품 작물을 팔아 분홍이 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작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농민들도 많아졌어. 임노동자란 임금을 받고 하루벌이 하는 사람들을 말해. 지대의 변화. 지대란 소작농,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 이 땅 주인에게 농사한 쌀을 주는 것인데 타조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조법이 등장하기도 하였어. 타조법은 지주와 소작농이 정해진 양으로 나누는 것인데 병작반수제라고 해서 그해 수확한 쌀을 반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도조법은 그냥 풍년, 흉년, 수확량과 관계없이 몇 가마 하고 딱 양을 정해놓고 그 양만큼 지주에게 주는 방식을 뜻해. 정액제 방식이야. 상업의 변화 보자. 앞서 배운 대로 정조가 신해통공을 실시하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 금난 정권을 폐지해 주었다고 했지. 이때부터 상인들이 완전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시작했고 상권이 확장되고 난전이 발달하기 시작했어. 난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포장마차, 노점상, 길거리 음식점 이런 걸로 보면 돼. 난전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부근에 발달을 하였어. 사상이 성장을 하였는데 사상은 사적인 상업활동, 개인사업, 개인장사 이런 게 사상이야. 난전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큰 돈을 벌자 완전 기업형이 되면서 거대 상인으로 발달을 했는데 이게 사상이야. 대표적인 사상으로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부산 동래의 내상 등이 있었어. 자, 경강상인은 한강을 이용해서 한강을 근거지로 운송업에 종사했고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 판매하였어. 그리고 내상과 만상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거나 대청무역을 하였고 사계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계산법을 사용하기도 했어. 만상은 의주에서 주로 대청무역, 내상은 부산 동래에서 주로 대일무역을 하였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자. 자, 위에서부터 보면 의주의 만상, 딱 보면 어디랑 무역을 많이 했겠어? 청이지 맨 위에 있잖아. 대청무역을 했고 맨 밑에 보자. 부산 동래에 내상 있지? 부산 동래구. 어디랑 무역을 많이 했겠어? 그래, 일본이야. 대일무역을 했어. 그리고 요 가운데쯤 있는 개성의 송상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 경강상인은 한강에 있으니까 한강 물줄기 이용해서 운송업. 자, 정리됐지? 이거 이름 외우는 법 한번 알려줄게. 경강은 옛날에 한강을 경강이라고 했어. 서울경, 서울에 있는 강, 한강. 한강과 경강이 같아. 그래서 한강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개성의 시옷, 송상의 시옷. 평양의 유상, 평양의 이응, 유상의 이응. 동래의 내상, 동래의 리을, 내상의 리을. 동래 내상. 의주, 의주가 엄청 춥거든. 꼭대기에 있잖아.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얼굴이 오만상이야. 의주 춥다고 오만상이네. 의주 만상. 이렇게 외우면 돼. 그리고 일부 사상은 공인과 함께 도고로 성장을 하였는데 도고란 매점 매석을 하던 독점적 도매상이야. 인기 있는 물건을 싹쓸이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 올려서 파는 사재기 장사하던 사람들이지. 돈을 엄청 벌어갔어. 장시, 거꾸로 하면 뭐야? 시장. 맞아, 시장이야. 그냥 시장이라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장시라고 어렵게 가르치는지 몰라. 장시는 전국에 천여 개가 있었고 보부상이 조직되어 있었어. 보부상은 보따리 메고 다니는 보따리 장사꾼들이야. 사진 보면 알겠지? 보부상들이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팔고 다녔어. 포구산업. 포구는 작은 항구를 뜻해. 지금도 소래포구 있지?
이런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을 했어. 포구에는 객주와 여각이 있었는데 객주는 선상의 제품을 매매하고 중개, 보관, 운송하는 역할을 했던 종합 비즈니스맨이야. 여각은 여관이야. 숙박업소. 포구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여관이 있어야겠지? 대외무역,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었어. 개시무역은 공무역이야. 인증받은 정식무역. 그리고 후시무역은 뭔가 후 하니까 뒷구멍 생각나지? 뒷구멍에서 비공식적으로 매매하는 사무역을 말해. 조선에서 뭐 대외무역이면 당연히 어디겠어. 맞아. 청 아니면 일본이지 뭐.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자. 저 위에 경원개시, 회령개시 있고 의주에 중광개시, 중광후시, 또 책문후시가 있었어. 대청무역을 했고 저 밑에 동래에 외관개시, 후시가 있었어. 당연히 대일무역하고 청과 일본과 중개무역을 하기도 했어. 대외무역은 대략 이렇게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렇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화폐, 화폐 유통. 조선 후기에 경제가 활성화되니 당연 화폐도 활성화가 되었겠지?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해. 아빠가 숙종은 돈 좋아한다고 그 전에 말했었거든? 고려의 숙종도 은병, 활구, 회동통보 화폐 만들었었고 조선의 숙종도 상평통보 화폐 만들었어. 사실 고려 때 화폐는 거의 유통은 되지 않았는데 조선의 상평통보는 정말 실제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전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 전황. 화폐가 유통되다 보니 요 돈 많은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의 목적으로 쌓아놓기 시작했어. 고리대는 높을 고, 이자이 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수단을 말하고 화폐를 창고에 쌀 쟁겨놓듯이 쟁겨놓아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전황이라고 해. 전, 돈이 황량하게 된다는 의미야. 전황.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민영수공업의 발달.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공업이 발달을 하였고 국가에 장인세를 내고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하는 민영수공업자들이 생기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 선대제 시행. 선대제가 뭐냐? 선금이야. 선불. 공인이나 돈 많은 상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원료랑 돈을 미리 주고 야, 돈 미리 줬으니까 빨리 만들어줘. 돈 미리 줄 테니까 좀 싸게 만들어줘. 원료도 다 챙겨줬잖아 했던 거야. 수공업자들에게는 좋았지만 점점 수공업자가 돈 많은 대상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시작했어. 지금 뭐 대기업이 하청업자들을 대하는 개념이랑 비슷하게 된 거야. 광업의 발달. 광업은 광물을 캐는 거야. 초기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채굴을 했는데 17세기 이후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에게 채굴을 허용해 주었어. 민영수공업의 발달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광산 개발도 활발해진 거지. 이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하기도 하였어. 아이, 잡채 말고 잠채. 몰래 잠입해서 채굴했다 해서 잠채야. 불법 채굴이야. 떡대가 등장했어. 떡대 좋은 전문 광산 경영인이야. 돈 많은 물주에게 투자를 받아서 덕대가 광산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광산을 운영한 거야. 자, 조선 후기 정리한다. 1. 담배, 인삼,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시작되었고 고구마 등 구황 작물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의주 만상 대청무역했고 개성의 송상 중개무역했고 동래의 내상 대일무역했어. 한강의 경강상인 대외무역으로 개시무역, 후시무역 있었고 3. 독점 도매상 도고가 있었고 4. 여러 장씨가 하나의 유통망을 이룬 보부상 기억하고 5. 공인이 등장했다.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한 거고 관청에 물품을 대납하는 사람이야. 6. 모내기법 확산, 이항법, 그리고 두 번 농사하는 이모작 유행했다. 7. 숙종 때 상평통보 유행했다. 8. 민영수공업 발달하였고 선대제도 등장했다. 9. 광업이 발달하면서 전문 광산 경영인 덕대 등장. 자, 조선 후기랑 관련된 이 9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